달이 아니라 이제 100일이 지나셨어요. 참 많은 일을 하셨겠지만 간단한 소회부터 한 말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일 지났는데요. 구청장 일이 물론 예상도 했던 일도 있지만 예상을 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해야 할 일의 범위도 넓고 또 큰 일부터 작은 일까지 참 종류도 다양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만큼 책임감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제 권한 범위에 없는 일들에 대해서도 많은 요구가 있으시고 또 아주 그 소소하게는 그 골목길의 작은 것들도 주민들에게는 엄청나게 큰 자신의 일이고 그 불편함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많이 호소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해야 될 일이 참 많구나 이런 거를 느끼고 있고 책임감을 더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예. 목동 재건축이에요. 얼마나 좀 진행이 되고 있으시고 그리고 언제쯤이면 이 구민들이 가시적으로 성과를 좀 볼 수 있다고 판단을 하시는지 좀 디테일한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쟁력을 저하고 좀 달리 보시네요. 저는 제가 잘생겨서 된 줄 알고 그게 가장 큰 경쟁력이라고 생각했는데. 목동 아파트 재건축은 목동 아파트뿐만 아니라 양천구에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이 굉장히 많습니다. 목동 아파트가 대단지이기 때문에 가장 그 상징적으로 거론되긴 하지만 우리 신월동 지역에 신월 시형 아파트를 비롯해서 굉장히 그 낡고 노후화된 아파트가 많이 있고요. 그 아파트들이 전부 재건축 안전진단의 그 허들을 넘지 못해서 지금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이번에 국토부에서 8월 16일 날 공급 정책을 발표하면서 연말까지 안전진단에 대한 완화 정책을 발표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연말이 지나면 구체적인 그 안전진단의 완화에 대한 비율 그리고 그 권한 관계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이행 시기 이런 부분들이 구체화될 거기 때문에 연말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기대를 하고 있고 주민들도 윤석열 정부가 초기에 왜 약속을 안 지키냐라고 사실은 상당히 실망도 하시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연말까지는 기다려 보겠다 이런 지금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모든 것이 초점이 연말로 지금 집중되어 있다고 봅니다. 막대한 부가 집중되기 때문에 그 부를 어느 정도 나눠야 된다라는 의견에도 동의를 할 수 있지만 또 반대로 그냥 이곳에서 오래 살았던 이유만으로 내가 가져야 되는 부를 뺏겨야 된다라는 의견도 나오시는데 예민한 문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저는 그 재건축을 하게 되면 가격이 올라가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출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규제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동의를 하진 않아요. 왜냐면 저는 상품과 비슷하게 부동산 역시 그러니까 주택 역시 상품과 비슷하게 주택 역시 수요와 공급의 그 관계선상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급이 늘어지면 당연히 가격은 저는 낮춰질 거라고 봅니다. 네. 가격 곡선상. 근데 지금 저는 그 토지의 어떤 토지가 한정제라는 이유만으로 이게 주택 문제를 접근하면 전 실패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토지는 한정적이지만 그 주택은 한정되지 않습니다. 네. 얼마든지 밀도를 높여서 개발을 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보통 이제 3종 일반 주거지역 같은 경우 250% 용적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그 서울의 25개 구라고 보면 거기에 10%씩 더 상향해 나가면 전체의 10%겠죠. 상향해 나가면 25개 구 중에 1개 구 정도의 면적을 더 그 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토지가 한정제이기 때문에 그걸 규제하려고 하는 정책은 옳지 않다. 주택은 얼마든지 밀도를 높여가면서 공급할 수 있고 그렇게 될 때 가격이 낮춰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어느 정도 밀도가 좋으냐의 문제를 가지고 도시계획자들끼리 갑론을 막 하는 거지만 그거는 과거에도 계속 그렇게 해왔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우리 인구론을 쓴 멜더스가 그 우리
1920년이었나요? 그때 인구론에서 지구의 그 인구가 20억 명이 한계 노선이라고 했었어요. 그러면 그때 인구는 그 산술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식량은 산술급수적이다. 그래서 인구는 지구는 세계는 멸망할 거다. 이렇게 그러나 지구의 인구는 지금 79억 명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예측과 지금의 예측은 매우 다르고 그 당시의 도시계획 학자들도 25만 도시, 50만 도시가 가장 최적 도시라고 했었어요. 근데 지금 1,000만 명, 2,000만 명이 모여든 도시예요. 그래서 그 과거의 상식을 가지고 자꾸 이거를 그 자신의 상식을 가지고 규제를 통해서 묶어내는 거 옳지 않다. 충분히 밀도를 높여가면서 인프라를 건설해 나가면 생활하기 편리한 조건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럼 그 속에서 청년들의 그다음에 신혼부부, 젊은이들의 주택도 얼마든지 공급할 수 있는데, 단지 그 아파트 가격의 일시적 상승만을 가지고 공급을 자꾸 규제를 해내기 때문에 그게 억눌렸다 나중에 표출되면서 부동산 값들이 부동산 주택 가격이 그게 불규칙적으로 계속 상승해 나가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수십 년간 실패를 하면서 왜 실패에 대해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지 저는 답답한 뿐입니다. 그러면 지금 용적률하고 층고 제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선 러프하게라도 구청장님께서 생각할 때 어느 정도쯤까지 완화가 되는 게 좀 현실적으로 맞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용적률 층고를 전면적으로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도시계획적으로 규제를 용도로 구분을 하잖아요. 네. 용도에 대한 규제가 있고, 근데 그 용도에 대한 규제도 과해요. 예를 들어서 주거, 상업, 공업 뭐 이런 식으로 용도만 나누면 되는데, 일반 주거용지 같은 경우도 1, 2, 3종까지 나누잖아요. 네. 이게 원래 없는 제도예요. 이게 2004년인가요? 2004년에 만드는 제도예요. 그 전에 없던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종에 대한 세분화를 했던 것도 문제고, 그 다음에 용적률 같은 경우도 250%, 300%막 그렇게 규정을 해 나가잖아요. 근데, 그런 규제가 없어도, 예를 들어서 그런 규제가 없었을 때 공급을 만약에 밀도를 높여가고 용적률이 지금 상업지역에 지금 1000%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충분히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일반 주거지역에는 왜 못 올라가는 거냐? 전 충분히 올릴 수 있다고 보고, 그러면 용적률이 올라가서 층고가 올라가고 밀도가 올라가면 도시의 생활 여건들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 밀도가 올라가서 사람들이 주거 환경이 더 안 좋아진다. 그럼 그 부동산 가치는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것을 공급하는 사람들은 가치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어떤 일정한 토지 면적에서 어느 정도의 용적률을 넣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주택을 선호할 것인가에 대한 시장 논리에 의한 판단으로 얼마든지 그게 형성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지금 노후도 규제 같은 경우가 가장 큰 걸림돌이잖아요. 노후도가 예를 들어 아파트도 30년에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되는 게 있지만,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에도 20년 된 노후도 주택이 몇 퍼센트 해야 되고 30년 된 노후도 주택이 몇 퍼센트 돼야 그것을 그 재개발 구역으로 지구 지정해 갖고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 규정 자체가 저는 매우 잘못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을 그 정부에서 제가 샀는데 5년 의무 사용 기간을 주는 것과 저는 똑같다고 봐요. 자동차 샀을 때 의무 사용 기간 10년 이렇게 주는 것과 똑같아요. 왜 주택에 대해서 의무 사용 기간이 있나 이거죠. 즉 주택이라는 게 꼭 노후도만 가지고 낡아서 새로 짓는 것이 아니고, 옷이나 자동차와 비슷하게 새로운 시대의 트렌드 속에서의 변화, 주거 문화의 변화 속에서 얼마든지 주거를 다양하게 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막아놓으니까 지금 1인 가구가 그렇게 폭증하고 있는데, 이런 어떤 시대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가구수 대비 그러니까 수요를 충당하지 못하는 거죠. 옛날에 4인 가구들이 살던 지금 목동 아파트에 두 분만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빨리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장 논리와 인구 변화, 인구와 어떤 세대 특성들이 반영돼서 빨리 재건축이 되어지고 그랬다면 충분히 지금 2인 가구, 1인 가구들의 주택들이 많이 형성됐을 겁니다. 그럼 청년들이 이렇게 어렵지 않았을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독일 쪽에 들어가셨는데 그러면 거기서 활동을 하시면서 얘기하고 싶으신 것도 규제 완화 쪽이신 건가요? 그렇죠. 네. 저는 그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들이 양천구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고 그렇죠. 생각하고 우리 서울 전역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 그 박원순 시장부터 시작해서 한 10년 정도 그 재건축이 전부 묶여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개발 압력이 서울 전체에서 일어나고 있고 인구 특성도 비슷하게 형성돼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 서울 인구가 줄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1000만 도시가 1990년도에 1000만 도시를 넘었었거든요. 지금 서울은 970만이에요. 네. 인구가 줄고 있어요. 인구가 줄은 이유는 가구 수는 비슷한데 젊은 층들이 분가하면서 살 집이 없기 때문에 경기도 외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은 전체적으로 주택도 낡아 있고 그다음에 연령도 고령화되면서 도시의 경쟁력이 침체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도시계획적으로 풀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양천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서울의 25개 구의 다양한 개발 계획들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 안에서 심의 과정에서 노력을 해볼 생각이에요. 예.